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국 부채 문제를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GDP 기준을 보면은 GDP가 미국이 20조, 유럽이 18조, 중국이 정확하게 13조 4,572억 원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5조 706억 달러 4위입니다. 대한민국이 11위로 1조 6,556억 달러입니다. 계산해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8배의 경제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3배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땅덩이만큼 부채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부채 현황입니다. 중국은 국내외 채무 총규모 약 255조 위안입니다. 2017년 9월 기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 하니까 아마 여러분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사경 3,900조 8천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2020년 한 500조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은 88배입니다. GDP 대비 342.7%입니다. 이 추계치는 보통 추계치보다 좀 높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짐 라저스가 추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빚이 두 단계로 급증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 중국의 부채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2016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아마도 국가가 주도한 경기 부양책, 불황을 막기 위한 경기 부양책 효과가 컸습니다. 2008년도 GDP 대비 120%에서 2016년도 GDP 대비 213.78%로 올랐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플러스 93.78%입니다. 국내 연구소와 각종 공책기관들은 좀 낮게 추계합니다. 국가예산처는 2017년도에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GDP 한 255.7% 정도 된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비공식적인 그런 부채, 그림자 금융과 같은 그런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규모는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채가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160.3%로 가장 높은 가계부문이나 정부부문보다도 높게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국의 부채 성장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급속히 또 치고 나간 것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스카이라케팅, 수직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213.78%는 현재 342.7%까지 128.92%로 성장했습니다. 이 추계치가 2017년 말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또 중국의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역전쟁이 더 악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개시되기 이전에 중국발 부채 위기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위기론이 거론되는 것은 조금 더 과장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참고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업 부채가 위험하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높습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하면은 한중 기업 부채는 GDP 대비 한국은 100.9% 그리고 중국은 157.1%입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중 가계 부채는 한국이 GDP 대비 96.9%, 중국은 51%입니다. 최근에는 한 5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가계 부채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2008년까지는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거액을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은 빚이
깜빡하는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증가합니다. 중국도 2008년까지 상당히 건실히 나라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2008년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그 계기는 중국 정부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심각해지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용 그런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기준 한 700조 정도 투입했는데 또 700조를 투입하면서 기업체들에게 투자를 좀 독려했습니다. 그 부분이 기업 부채를 급증시킨 아주 순식간에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겠다. 빚 좀 더 지면 어떻겠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빚은 금세 늘어납니다. 버는 것은 금세 늘어나기가 힘듭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공식적인 부채 외에 다른 부채가 없느냐? 아마 짐 라저스는 이 부채를 포함했고 한국의 국책연구소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비공식 부분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P2P, 개인 대 개인 그런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대출 시장은 사적인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사기 등 각종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죠. 이 대출 시장만 하더라도 P2P, 개인의 사적인 그런 대출만 하더라도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을 흔히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는 용어를 쓰죠. 사전적인 의미는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 및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에 위한 신용중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라든지 리스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불투명성이 큰 그런 부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회색 코뿔소라는 용어를 쓰죠.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등한시되는 위험, 요인 이런 것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GDP 대비 54%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73%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최고치를 칠 때는 87%까지 올랐는데 이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73%까지 하향 이동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센터가 추계한 것을 보면은 2017년 6월 말에 27조 6천억 위안이게 2016년 12월에는 27조 8천억 위안으로 약간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그림자 금융도 2008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부채는 2008년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증가 규모가 커지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가면서 이제 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가 빨라져가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중국 부채 문제가 없는가? 첫 번째 문제는 가파른 증가 속도와 성장률 둔화입니다.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부채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을 하면은 성장을 위해서 대출했던 것이 대부분 부실화가 될 수 있죠. 이런 경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실물이 둔화가 되고 내수가 침체가 되는 거죠. 미중 무역 이런 갈등 때문에. 그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부동산 기업과 가계 부분이 연쇄부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했던 금융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 큰 문제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숨겨놓은 부채 파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방정부의 채권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혀 연초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토록 격렬한 충돌 양상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에 따라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기업이 디폴트 되는 그런 위험이 따릅니다. 아무튼 중국의 빚 규모는 엄청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위험한 중국 경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